안녕하세요 여러분, 써뉴쌤이에요. 요양 관련 제도 서비스 46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46번 노인요양시설 급여의 단점으로 오른 것은 요양시설에 입소해서 서비스를 받으면 토탈 서비스를 다 받는다고 했어요. 그게 장점인데 단점은 아무래도 단체 생활을 해야 되니까 아침은 8시에 주고 점심은 12시, 저녁은 5시면 내가 생각이 없다고 안 먹으면은 그 아침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 중심의 생활이 어렵다가 단점이에요. 사생활이 어렵다. 2번에 대상자의 개인 중심 생활이 어렵다. 47번에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한다, 방문해다 동그라미. 방문하여 신체활동, 몸과 관련된 서비스, 가사활동, 가사서비스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교, 요양, 급여는 그러면 방문에다 동그라미, 요양에다 동그라미 하세요. 그러면 말을 맞추면 방문 요양이죠. 요양보호사가 대상자가 있는 가정, 집에 찾아가서 서비스를 주는데 그것을 제가 서비스고 제가 서비스의 첫 번째는 방문 요양 서비스죠. 우리가 하고 있는 노인 장기 요양 제도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서비스가 바로 방문 요양 서비스라고 볼 수 있어요. 대상자가 있는 집에 찾아가서 서비스를 한다. 감히 상상도 못했던 서비스죠. 그래서 방문 요양을 필두로 해서 장기 요양 제도가 자리를 잡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번에 방문 요양 서비스예요. 48번에 재가급여 서비스 중에서 재가라는 말은 머물제자의 집가자, 어르신이 집에 계시면 그 집에 가서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이런 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 서비스를 이용 중인 대상자의 집이 장마로 인한 수해가 발생하여 일주일 동안 집수리를 하게 되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머물 곳이 없네요. 이때 안내할 수 있는 장교양 급여로 오른 것은 이 5개 중에서 정답은 단기보호입니다. 단기보호를 따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요양시설에다가 3개월 안으로 단기보호를 하겠다고 신청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3개월 안으로만 머물고 다시 이제 집으로 복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머물고 다시 집으로 복귀해서 오시니까 이것도 단기보호도 재가 서비스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대체로 단기보호를 신청했다가 대체로 거기 단기에서 이제 장기로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대상자도 있어 보니 생각보다 좋아요. 나 그냥 장기로 있을래요. 또 보호자들도 모셔다 놓고 보니 내가 너무 편해요. 그래서 그냥 어머니 집에 오지 말고 거기 계속 계세요. 그래서 이제 장기가 되는 거죠. 5번 단기 보호입니다. 단기 보호는 재가에 들어가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결국에는 집으로 복귀해서 나중에 잠을 내 집에서 자기 때문이에요. 49번 도서벽지 등 장교양 기관이 부족한 지역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해 가족으로부터 장교양 급여를 받을 경우 지급되는 현금 급여로 오른 것은 이 장교양 제도가 좋은 점이 가족이 돌봤을 때 그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돈을 받는 방법은 내가 직접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우리 어머니를 대상자를 어떤 센터를 정해서 제가 보호센터에 등록을 하죠. 그리고 내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그곳에 요양보호사로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누구에게 보내주냐? 내 어머니에게 나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센터를 통해서 돈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제도는 가족요양 제도예요. 가족요양비인데 요양보호사 시험이 나이 제한, 학력 제한이 없는 이유가 바로 이 가족요양비 때문이에요. 가족은 혈연 공동체라서 어떤 선을 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이로 선을 그을 수가 없고 학력으로 선을 그을 수 없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시험이 나이 제한, 학력 제한이 없이 시작이 된 거지 시험이 쉬워서 자격증이 웃겨서 그래서 나이 제한, 학력 제한이 없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래서 가족요양 제도 때문에 나이 제한, 학력 제한이 없는 거다.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의료와 관련된 자격증 중에서 가족을 돌본다고 돈을 주는 자격증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뿐입니다. 참 좋은 거죠. 자, 50번에
다음은 장기요양보험급여의 내용 중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우리가 장기요양 제도 중에는 이 특례 요양비도 있고 요양병원 간병비도 있고 가족요양비도 있지만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다루고 기억해야 될 것은 가족요양비고요. 이런 문제는 그냥 눈으로 한번 지나가듯이 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특례 요양비는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특례 요양비인데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현금급여인데 이게 바로 문제라는 거죠.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기 때문에 특례 요양비는 하고 있진 않아요. 만들어 놓긴 했지만. 그래서 정답은 3번 특례 요양비고요. 특례 요양비보다 가족요양비 문제를 기억하세요. 51번에 다음 중 방문 요양과 방문 목욕의 장기 요양 요원으로 옳은 것은 요양보호사죠. 요양 대상자를 돌보러 나가는 사람들, 보호하러 나가는 사람들을 요양보호사라고 한다. 케어 매니저예요. 요양보호사는 케어 매니저다. 그래서 직접 서비스를 수행하시는 분들입니다. 52번에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등급을 받으신 분에게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후 장기요양 급여 비용을 청구하는 기관은 건강보험공단이에요.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서비스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받는 거죠. 5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건강보험공단이기 때문이에요. 53번에 장기요양보험의 재원 조달, 이 재원이라는 것은 돈이죠. 우리가 국가의 사업은 예산이 있어야 돼요. 돈을 가지고 움직이죠. 재원 조달을 위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번이에요. 국가 지원과 노인 장기요양보험료와 본인 일부 부담금으로 이 사업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54번에 다음에서 기업과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시설급여 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20%. 왜냐하면 시설에서는 잠을 자죠. 잠을 자기 때문에 일반인을 기준으로 해서 20%고요. 재가는 잠을 내 집에서 자요. 그렇기 때문에 5%가 싸요. 그래서 재가급여 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20, 15% 일반인이 기준입니다. 55번 다음 중 노인 장기요양보험 급여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죠. 본인 부담금이 빵원이에요. 본인 부담금을 국가에서 대신 내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자라고 부르고 과거에는 영세민이라고 불렀죠. 빵원, 본인 부담금이 없다. 그래서 시설에서 이제 기초생활수급자인 분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서 시설에서 머물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시설수급자가 되시는 거예요. 자, 56번에 장기요양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이용 절차의 순서로 옳은 것은 요즘엔 이 절차를 물어보는 문제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써서 이 순서를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이 순서 외우지 마시고 눈으로 한번 보시고요.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그냥 하나 틀리세요. 하나 틀리고 다른 거를 맞히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첫 번째, 서비스 신청 접수 및 방문 상담을 하고요.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을 하고요.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서비스를 주는 거죠. 제공해요. 그리고 나서 만족하는지 않는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서비스를 종료한다. 57번 다음 중 등급 판정 후 수급자가 시설 및 재가 장기 요양 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제시해야 하는 것은 내가 이제 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서비스를 받고 싶어요. 서비스를 받고 싶어서 장기 요양 기관에 갔어요. 노치원에 갔어요. 100세 주간보호센터에 오셔서 서비스를 받고 싶다고 해요. 그럴 때 보여주는 용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장기 요양 인정서이다. 1번 장기요양 인정서. 58번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장기요양 인정 갱신 신청을 한 3등급 대상자가 등급의 판정을 받았다. 등급 외를 받았대요. 원래 3등급이었는데 위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요양보호사는 뭘 하라고 알려줄 수 있냐면
그렇죠. 이의 신청을 안내할 수 있다. 아니, 내가 3등급인데 어떻게 해서 이번엔 등급이 떨어졌단 말이야? 그러세요? 그러면 이의 신청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라고 설명을 한다. 이의 다른 의견, 다른 생각이 있다는 것을 신청서를 써서 내는 거죠. 59번에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와 내용이 써있는 종이를 받아요. 등급을 받으면 마치 의료보험 카드처럼 생겼는데 그게 바로 장기요양 인정서이다. 내가 서비스를 받고 싶으면 받고자 하는 곳에다가 장기요양 인정서를 제출하시는 거예요. 60번에 대상자의 등급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한도액과 본인 부담률이 명시되어 있는 서류를 또 내셔야 되는데 그 서류를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라고 해요. 그러니까 장기 요양 인정서는 이분이 등급이 몇 등급이고 기간이 뭐고 시설 서비스냐 재가 서비스냐 이런 종류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얼마를 초과하지 말라는 돈이 써 있는 종이가 있어요. 그 종이가 바로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예요. 그래서 표준에다가 돈이라고 써놓고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을 초과하지 않도록 지침이 가이드라인이 이제 명시가 되어 있어요. 61번에 장기요양 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계획 플랜을 짤 때 참고해야 되는 것은 돈을 초과하면 안 돼요. 금액을 초과하면 안 되기 때문에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를 보면서 이제 플랜을 짜게 돼요. 5번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입니다. 62번에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대상자의 기능 상태 평가와 땡땡이를 실시한다. 그 땡땡이는 뭐냐? 욕구 평가예요. 욕구라는 것은 need, 원하는 거, 받고 싶은 서비스, 중심이 되는 서비스가 뭔지를 물어보도록 한다. 욕구 평가. 2번이죠. 63번에 다음 대상자의 장기요양 등급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그러면 점수는 45점이고요. 목욕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등의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다. 약간의 도움. 그 다음에 수발자 없이 장시간 혼자 집안에 머물 수 있다. 이 수발자 없이 장시간 혼자 머물 수 있기 때문에 외자를 받은 거예요. 그게 바로 등급의 A형이다. A형. 그래서 A형에서 이제 상태가 나빠지면 이제 6등급, 5등급 대상자가 될 수 있죠. 3번 A형이에요. 64번에 A형보다 상태가 더 좋으신 분들이 B형, C형이죠. 이분들은 지금의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건강 증진 서비스를 물어보죠. 주로. 그래서 문제도 이렇게 나와요. 노인 체조, 게이트볼, 스트레칭 등을 제공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업은 뭐냐? 이거 건강증진 서비스인데 노인 건강관리 사업이죠. 이 상태를 계속 잘 유지해서 이분들이 등급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4번 노인건강관리 사업. 65번 다음 중 매슬로우의 기본 욕구 단계 중 생리적 욕구로 오른 것은, 이 생리적이란 말은 자연적이다. 누구나 자연스러운 것.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이라면 누구나 다 갖는 자연스러운 것, 이상하지 않은 것, 그런 것들을 생리적이다 그래요. 그래서 생리적 욕구라는 것은 이 중에서 성이 들어가죠. 우리가 자식을 낳고 섹스하는 거, 이거 자연스러운 욕구예요. 그래서 생리적 욕구는 누구나 자연스럽게 다 느끼는 거, 살아있는 생명이라면 다 느끼는 거. 매슬로우는 미국의 심리학자예요. 유대인이고요. 그러면 66번 대상자의 식사, 배설, 수면. 이 식사, 먹고 싸고 자는 것은 생리적인 욕구죠. 살아있는 라이프, 생명이라면 누구나 갖는 욕구죠. 이런 욕구를 생리적인 욕구라고 해요.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식사를 챙겨주었다. 어떤 욕구를 해결해 주었냐? 생리적인 욕구.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배설을 도와주었다. 어떤 욕구를 해결해 주었냐? 생리적인 욕구.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수면을 잘 자도록 도와주었다. 무슨 욕구를 해결해 주었냐? 생리적인 욕구예요. 67번에 요양보호사가 교육, 직무교육을 통해 교육이라는 말이 붙으면 자아실현이에요. 자기 개발. 그래서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기술과 지식을 얻는 것은 매슬로우의 기본 욕구 중 옳은 것은 그렇죠. 자아실현의 욕구예요. 어떤 거를 배우는 걸 좋아하고 요양보호사가 끝나면 조무사를 배우고 조무사가 끝나면 복지사를 배우고 이렇게 배우는 거를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자아실현의 욕구가 강하신 분들이에요. 내가 먹는 거를 매우 좋아해요. 그럼 이런 분들은 생리적인 욕구가 강하신 분들이에요. 나를 보여주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막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싶어요. 이런 분들은 존경의 욕구가 강하신 분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68번에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중 타인으로부터 지위, 명예 등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 막 잘난 척하고 싶고 너 잘났다고 칭찬받고 싶은 욕구가 막 올라와요. 그런 욕구를 존경의 욕구라고 해요. 지적인 욕망, 감정적인 욕망이죠. 3번 존경의 욕구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리적인 욕구가 해결이 되고 나면 이제 사랑과 이제 소속의 욕구를 느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안전의 욕구를 느끼고 그리고 나서 존경의 욕구를 느끼고 그리고 나면 이제 최고 봉인 자아실현의 욕구를 느낀대요. 그래서 누구나 대우받고 싶어 하죠. 이 세상에 살아있는 생명은요, 누구나 존귀한 대우를 받고 싶어요. 하찮은 대우를 받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매슬로우의 욕구는 생명학을 공부하는 그 학문에는 꼭 나옵니다. 기본적인 욕구, 생리적인 욕구, 그 다음에 생리적인 게 해결이 되면 보호받고 싶어요. 안전의 욕구, 안전이 해결이 되고 나면 사랑받고 싶어요. 그래서 짝짓기를 하고 결혼을 하죠. 사랑과 소속의 욕구, 그리고 나면 그 무리 중에서 내가 잘났다고 누구에게나 좀 인정받고 싶어요. 존경의 욕구, 그리고 나면 내 생을 통해서 무언가 이루고 싶은 게 있어요. 자아 실현의 욕구. 그래서 매슬로우의 기본 욕구 5단계 69번에 다음 중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신체라는 것은 요양보호사의 손이 환자의 몸에 닿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네모 박스 중에서 요양보호사의 손이 환자의 몸에 닿는 것을 고르시면 돼요. 식사, 체위 변경, 신체 기능 유지 증진, 요양보호사의 손이 환자의 몸에 닿죠. 체위 변경이라는 것은 몸의 위치를 변경, 바꾸어 준다. 우리 몸의 몸무게의 반절은 액체예요. 그래서 이 액체가 한 곳에 고이지 않도록, 액체가 한 곳에 눌리지 않도록 우리 몸을 쉐이크, 흔들어줘요. 그 흔들어주는 것을 체위 변경이라고 해요. 침대에 누워있을 때는 2시간마다 한 번, 90도 의자나 휠체어에 앉아있을 때는 90도 각도니까 1시간에 한 번. 우리가 75의 압력을 매일 어떤 한 부위를 75의 압력으로 2시간 이상 매일매일 압박을 주면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요. 피 속에 들어있는 산소와 영양분을 받아먹지 못하게 되면 세포가 시들시들 아프게 돼서 나중에는 괴사하게 되는데 그것을 욕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액체가 한 곳에 모이거나 액체의 흐름이 억압받지 않도록 해주는 것을 뭐라고 하냐? 체위 변경이라고 한다. 욕창을 예방하는 가장 기본은 체위 변경이다. 70번에 요양보호사가 제공할 수 있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로 옳은 것은 일상생활 지원은 가사 서비스를 말해요. 그래서 5개 중에서 가사 서비스를 찾으세요. 1번 장복이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